시간의 축을 당기는 질문 중 최고의 질문은 죽음에 관한 것이다. 죽음에 임박했을 때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KPMG 회장 유진 오켈리는 정기 건강검진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 뇌에서 종양을 발견했는데 살 날이 9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은 이런 선고를 받으면 90일 동안 무엇을 하겠는가? 누구를 만나 시간을 보내겠는가? 사랑한다고 말해주고픈 친구는 누구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디에서 맞고 싶은가? 그는 자신에게 남은 90일의 삶을 일기에 담기로 한다. 그리고 이를 엮어 인생이 내게 준 선물이란 책을 냈다. 우리는 시간을 물쓰듯 한다.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린다. 인생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생각되는가?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내게 살아갈 날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럼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자신의 사망 기사를 작성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오늘 당신의 사망 기사를 써야 한다면 어떤 내용이 적히길 바라는가?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자주 던지는가? 난 죽음에 대한 질문을 자주 던진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지금 죽어도 후회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럼 내 생각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진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질문 중 하나는 시간을 앞당기는 질문이다. 미래의 자신이 지금의 결정을 어떻게 판단할 것 같은가? 어려운 결정을 앞둔 사람들에게 유효한 질문이다. 답하는 것보다 어려운 건 문제를 내는 것이다. 박사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코스워크, 박사 자격시험, 논문 쓰는 것 중 뭐라고 생각하는가? 난 코스워크나 자격시험이 힘들고 논문 쓰기는 그 둘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울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코스워크와 자격시험은 오히려 쉬웠다. 남이 낸 문제를 풀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것에는 익숙해져 있다. 논문 쓰기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쓸지 정하는 일부터 큰 산이었다. 논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제목을 정하는 일이다. 아무리 기다려도 지도교수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답답해진 내가 먼저 지도교수에게 무슨 제목으로 논문을 써야 할지 물었다. 당연히 이러이러한 주제로 쓰라는 지시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지도교수가 말했다. 그걸 왜 내게 묻나요? 학생이 생각해서 내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서 평소 어떤 쪽에 관심이 있었나요? 하고 싶었던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다. 난 정말 당황했다.